반도체 업황이 지금 무너진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업황이라든가 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매매 전략이고요. 너무 극단적이라서 12곳이 하향 조정하고 2곳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 최상단이 470만 원인데 최하단이 148만 원입니다. 이익을 의심한 하향이 아니라 배수를 낮췄습니다. 전부 다. 보통 26년에 거의 비슷한데 27년, 28년도로 갈수록 이익의 편차가 되게 큰데 이런 격차는 두 가지가 곱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이슈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있는데 반도체의 흐름은 한 템포 늦춰 잡으셔서 다음 장의 흐름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반도체에 대한 기대와 기대감을 조금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한번 돌이켜보면 지난해 4, 5, 6, 7, 8, 9 월까지 해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는 조방원 전력기기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반도체로 8, 9월 넘어가면서부터 흐름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올해 대시세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순환합니다. 바뀝니다. 주도 섹터가 항상 바뀌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장, 다음 흐름. 물론 삼성하이닉스가 지수를 받쳐주지 않으면 나머지 종목들도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상승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다음 장에서의 흐름은 반도체보다는 타 업종 내에서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그 가격 진행을 만들어낼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잘 판단해서 9월 이후에 시장 주도형 흐름을 가져가는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크게 가져가면서 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23년도 중후반에 가격이 10불대였습니다. 24년도 후반부에 15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150불까지 파죽지세로 올라갔던 가격이 90불대까지 빠졌거든요. 24년 말, 25년 초에. 그렇죠. 이때 특별하게 하락 요인으로 시장에 설명됐던 것들이 AI 과도한 열풍, 뭐 실적이 크게 감소하거나 전망치가 낮아진 것이 아니고 AI 거품론에 의한 주가 하락이 이때 그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90불까지 내렸던 주가가 바닥 다지기를 한 달 반, 두 달 정도 하고 나서요. 220불, 240불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내 주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되면서 삼성 하이닉스가 뭐 과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많은 상승의 폭을 넓혀가면 주가 올라왔죠. 최근에 한 40% 정도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가기 위한 과정에서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한계 효용 많이 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지금 무너진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대치가 계속해서 상향화되다 보니까 한계 효용점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약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업황이라든가 주변 상황에 대한 그 재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투탑 그리고 반도체 경기,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솔직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매매 전략이고요. 저는 9월 정도까지만 기다려 보시면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흐름에서의 가격 차를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전닉스에 대한 김대진 대표님의 분석 내지는 경험 내지는 네. 뭐 기준을 잡았을 때 마음속에 TP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뭐 최저점은 20만 원 전후까지 그렇죠. 뭐 일시적으로 빠진 거는 예. 그 이하도 빠졌지만 20만 원 전후까지 빠졌고요. 그러면 7월 초쯤에서 우리가 바닥이라고 판단했던 가격이 계속 머물렀던 구간을 우리가 1차 목표 가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28만 원이고요. 그 SK 하이닉스는 180만 원 정도가 7월 초에 하락 이후에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이 가격을 1차 반등권의 목표 가격으로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2차 상승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1차 단기 반등, 짧은 구간에서의 반등 목표치는 28만 원, 180만 원 잡아주시고 거기에서 또 기간 조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나서 재도약하는 가격의 진행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네. 매출은 소폭 미스였는데 이 전체가 사실상 반도체가 99% 이상이었고 매출이 171조 5천억 정도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89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은 그 영업이익률이 이제 그러면 52% 52.2%니까 그 이익은 한 5.5% 상회를 한 겁니다. 다음 이제 이 영업이익이요 무려 1,814% 증가한 거예요. 엄청난 실적인데 사실은 이제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소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다면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100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랬었죠. 예. 지금 선반 측면도 있고 원래 100조 얘기 나왔다가 그 성과금 때문에 이제 90조 정도 선에서 네.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DS 부분이 89조 2천억이어서 전체 전사이익의 99.7%니까 사실상 반도체가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는 뭐 퓨어 반도체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더 주고 이거는 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실상 그러네. 반도체가 다기 때문에 그러네. 근데 그 IBK에서 사실은 예상치가 추정한 게 그 DRAM ASP가 39.4% 증가한 걸로 2분기 증가한 걸로 보는데 예상치가 사실 50%였기 때문에 이게 하회한 걸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량은 예상보다 더 나왔는데 가격이 덜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 때문에 일부 이제 그 가격 하단이 지지되면서 상단이 제한되는 그렇죠. 그 트레이드 오프가 처음으로 2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그러다 보니까 요걸 통해서 이제 그 목표가가 좀 조정되는 일이 좀 벌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 리포트를 나름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그 상향이 18건이고 하향이 5건인데 물론 이 상향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된 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하향이 5건이 나왔다는 게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하향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그렇죠. 이제 이 하향의 5건은 다 여전히 투자 의견 매수인데 키움에서 43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졌고 미래셋이 좀 충격이 있습니다. 5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그리고 JP모건이 48에서 40만 원. 이제 7월 30일에 삼성증권이 50만 원에서 40만 원인데 삼성증권은 오랫동안 36만 원에서 오르지 않았다가 50만 원을 올랐다가 이번에 다시 또 40만 원 네. 내렸고요. 신한투자증권이 59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목표 배수를 8배에서 6배로 낮추는 이런 조정 하향인데 이 추정 자체는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그 배율 그 타겟 배수 자체를 목표 배수 자체를 낮추는 상황이었고 삼성증권이 좀 이상해요. 저는 그 7월 30일 삼성증권 왜 특이하냐면 이익 전망치를 올렸어요. 그 영업이익 전망치를 26년도에 올해 384조 3천억, 27년도에 573조 7천억, 그리고 28년도에 617조 3천억으로 제시했는데 이게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목표가 낮죠. 그리고 커버리 평균보다 다 웃도는 상황인데 목표가를 낮춘 게 그 목표가 타겟팅을 28년에서 27년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낮췄어요. 그리고 배율도 더 올렸는데 타겟팅을 28에서 27로 바꾸면서 목표가를 그건 좀 낮췄습니다. 그러네. 7월 31일에 네. 한국투자증권 최민수 연구원이 59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네. 제목이 규칙이 바뀐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LTA 같은 LTA 것처럼 단연 계약 해서. 비중과 그리고 이제 27년도 HBM 가격 반영해서 26년, 27년 그 이익을 3% 7% 올렸고요. 골드만삭스도 48만에서 49만 원으로 재상향했고 그것도 저도 웃기더라고. 제일 저는 관건이었거든요. 노무라 네. 어떻게 나오는지 네. 67만 원이었잖아요.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노노증권이 그 12개월 선행 주당 순자산 13만 3,139원. 이게 목표 PBR 5배 적용했습니다. TSMC 밸류를 적용했는데 네. 사실 EPS를 했구나. PBR로. PBR로. 네, 그러니까 200% 넘어요. 그래서 이제 26년과 27년 영업이익 각각 391조, 635조 잡아놨고요. 그래서 이제 직전 추정 대비해서도 5.6%, 6.2% 올리면서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좀 그 실적 추정치를 낮추는 쪽도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목표가를 더 유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목표가 제일 높고요. 해외에서는 노무라가 제일 높습니다. 67만 원 노무라, 한투 65만 원. 그리고 최저는 미래에서 37만 원, DB에서 아직 업데이트가 DB투자증권에서 DB증권에서 36만 원. 이렇게가 가장 최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세로
판단한 18개 기관을 평균을 내보니까 올해는 376조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에 534조, 28년도에 574조가 평균입니다. 다만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7월 31일 기준으로 좀 하향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연간 밴드 자체가 그래서 올해는 339조에서 395조 이게 올해 밴드고 내년에는 400조에서 635조 밴드 너무 크죠. 그리고 28년도가 446조에서 784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커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죠. 대체로 컨센이 맞춰지는데 올해 얼마 안 내년 남았으니까. 내후년 가서 더 커지고 올해 2분기까지 또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27년 최고가 노무라가 635조였고요. 네. 그리고 가장 그 28년 최고가 IBK 784조입니다. 네. 사실 진짜 합산으로 1000조 나올 것 같아요. 삼성하이닉스, SK.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은 이 분기로 보면은 25년 2분기에 4조 7천원에서 영업이익이 이번에 89조 5천원까지 나왔은 거니까 엄청난 성장이고 그리고 3분기를 컨센을 보니까 FM 가이드 컨센이 115조입니다. 그 키움이 122조 2천억, KB가 110조 1천억까지 나와서 이게 갭이 또 12조예요. 그리고 이제 매출 추정은 뭐 대체로 3.7% 이내니까 거의 그냥 비슷한데 이게 다 뭐냐면 대부분 낸드 가격에서 갈리더라고요. 낸드 가격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추정치가 좀 다 마진에서 달리는 거고 대체로 그 출하량이라든가 매출은 비슷하게 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중국이 있을까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반박이 다 되고요. DUV 장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원래 그 7나노 복제하려다가 실패해서 28나노 겨우 5대 그게 최대치로 만들어내려고 한 거고 그 CXS MT 같은 경우도 다소 지금 뭐 증설 계획한다 뭐 이거만으로도 막 그 노이즈 만드는데 그렇죠. 사실 다 우리 기술 훔쳐다가 이제 그 만드는 회사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거는 계속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고 LTE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범용 제품의 하한 가격을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5년 롤링 계약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노무라 파악으로는 판매 물량의 60에서 70%가 5년 계약으로 묶였고 이게 그러면은 거의 선수금의 그 1년치 매출 받았다 해요. 대략 25%. 만약 이걸 깨게 되면은 1년치 매출에 해당되는 선수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다음 사이클에 물량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쉽게 깰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 단연계 그 LTA가 1년 단위였는데 이게 5년 단위로 하면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거고 하나증권에서는 LTA만으로 연간 최소 영업이익이 214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거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치킨 게임이 무력화가 되는 상황이라 보면은 밸류 자체를 PBR이 아니라 PR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얘기하고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D타임즈에서 나온 보도인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내년까지 D램과 HBM의 생산 능력이 전부 다 사전 예약이 완판됐다고 합니다. 사전 완판됐고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랑 키옥시아만 8월 말 전에 협상 마무리 예정이고 마이크론, 샌디스크, 삼성전자는 지금 다 그 완판이 된 상태인 거니까 이게 구매자들이 경쟁력 붙어가지고 자기 물량 못 받을까 봐 다 쉬쉬할 정도로 그런 보도가 나타났고요. 대략 이제 그 내년도에 그 D램 생산 능력이 70%가 HBM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 또 서버용으로 배정되니까 그만큼 PC라든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는 더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고 이 LTA를 계약하지 못한 기업들이 경쟁을 해서 또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일부 저기 증권사에서는 갑자기 잊어먹었는데 지금 그 쇼테지가 풀리는 상황이 메모리 203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2030년도 돼야지 메모리 공급 부족이 풀린다 이렇게 보통 28년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는 그렇게까지 분들이죠. 보고 있으니까 근데 LTA 5년이잖아요. 그렇죠. 5년을 하는 데서 이게 다운사이클 간다는 게 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지금 그 또 레버리지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외소해 두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주저하는 정책도 앞으로 벌어질 거고 지금 주가면은 본주만 해도 배당 수익이 내년에 6% 넘을 거예요. 본주 우선주만 해도 10% 이상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주가 리레이팅의 마지막 방아쇠가 바로 주저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이 그거를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규모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3개년 정책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올해까지가 3개년이죠. 그렇죠. 그 특별 배당 포함해서 논의 중에 있어서 그 좋은 결과 보여주기도 했으니까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나 순서를 딱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하이닉스가 조만간에 발표하게 되면은 이어서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잉여 현금 흐름 그 FCF 50%라는 정도에 대해서는 회사가 얘기한 거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증권사마다 뭐 3년 누적 얘기도 있고 그리고 메리츠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선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사주랑 뭐 특별 배당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100조 이상 각각 100조 이상 시행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사의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가장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한 게 노무라인 것 같아요. 노무라는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을 한 300조 정도로 보고 50%니까 150 정도를 환원한다 가정하게 되면은 올해 주주 환원 수익률이 12%, 내년도에 18%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 잉여 흐름 수익률 자체는 이미 주가 대비해서 23%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절반이니까 환원 수익률이 11% 정도 나온다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이 수익률이. 그리고 한투 같은 경우가 주당 배당금을 대략 올해 2318원 정도,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9.8%까지 제시해서 지금 주가에서도 9%의 배당 수익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에셋이 목표가 30% 내렸잖아요. 거기서도 매수 유지한 근거가 배당 수익률 7.1% 제시를 했었습니다. 사실 미래에셋 같은 경우가 이거 배당 수익률 얘기를 가장 먼저 했었는데 목표 주가 낮추면서도 그래도 배당 수익률을 높게 보면서 매수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PBR 매수가 PER 넘어 이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밸류에이션 체계를 바꾸는 이슈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메모리가 만년 저평가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자체가 이제 호황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러면은 그걸 다 사이클 산업이니까 다 투자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주주 하나 할 수 있다. 우리 굉장히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버는 만큼 주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그게 인식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익의 질이 달라지는 거니까 투자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사이클 단순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주가 리레이팅 요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차분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좀 유의할 점이 또 있다면 어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논의 중인 거죠. 확정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뭐 각사 100조 얘기 증권사 얘기란 말이에요. 아직은 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 뭐 2만 원 넘어가는 것도 아직은 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그걸 확정해서 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미리 기대할 필요는 없이 원래 이런 그런 그 주주하는 정책은 본업의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 플러스 요인으로 봐야지 이거에 모든 배당주로 사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사주 보상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차감 요인이긴 하지만 다 고지했던 것이고 그래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주주하는 정책을 하게 되면은 이 반도체 산업에 이게 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려 12곳에서 목표가 하향을 했습니다. 그 하향의 하향하고도 대부분 이제 한 군데 빼고는 두 군데인가 빼고는 대부분 매수를 유지를 했는데 대부분의 그 펀드멘탈보다도 멀티플 조정을 했다는 거고요. 목표가 최상단이 470만 원인데 네. 최하단이 148만 원입니다. 야,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3배가 차이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격차 자체는 27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2.3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목표가 밸류보다 하이닉스의 그 밴드가 더 훨씬 큰 거죠. 네, 근데 27년도 실적 뷰가 네. 2.3배 차이가 났었어요. 영업이익 기준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목표가도 이게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확정 자체는 이제 그 아까 매출이 79조 3천억에 영업이익 60조 5천억이니까 네. 76% 이익이 나왔어요. 네. 전년 대비해서 557% 증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디램 가격은 30%, 낸드가 57% 올랐고 디램이 이익률은 81%, 낸드가 65%였는데 상반기 매출 자체가 또 처음으로 100조 돌파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키옥시아 때문에 요거 영업액 수익 순위가 엄청 더 늘었죠. 예, 그래서 93조 9천억. 그래서 네. 이제 순이익률이 118%라는 이례적인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숫자 보면 뭐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그쵸. 시장은 항상 잘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한 것만큼 잘했니 이걸 보는 거잖아요. 네, 그죠? 사실 100조 얘기 있었어요. 근데 네. 컨센서스에
미흡한 거는 그러니까 구형 HBM3 비중과 출하 시점이 약간 이연됐다 네. 이렇게 본 얘기 거고. 있었죠. 네. 그래서 서포 미스한 건데 음. 그 얘기는 하반기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필 그때 7월 28일 이제 발표 전날이었잖아요. 이때 그 중국의 그 침식 그 DUV 개발 소식 요거 착수했다 요 보도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목을 막 급락했었고 네. 또 CXMT 상장까지 같이 겹치면서 CXMT가 시가 뭐 473%? 500% 그냥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좀 그 중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팔고서 CXMT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게 한번 또 AI 순환금융이 이게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4.65%가 급락을 하고 근데 또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죠. 그래서 이제 29일에 또 9.6% 급락, 30일에 5.6%, 4일 연속 급락을 하고 31일에 상한가 그러게요. 나왔죠. 그래서 이제 6월 22일 고점 대비해서는 저점이 59%까지 빠졌던 겁니다. 이게 이제 단번에 이제 31일에 상한가 직학하면서 하이닉스 상한가 처음 봤습니다. 삼성 전기 상한가 딱 찍으니까 스퀘어 그 삼성전자 막 등에서 이제 줄줄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극단적인 과매도가 나타난 것들 하루 만에 대감기 해버린 건데 일단은 뭐 지금 상당히 싸다고 봐야죠. 일단은요. 12곳이 하향 조정하고 2곳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그 국내는 그 일단 하향 조정한 게 네. 대략 그 한화에서 하나투자증권에서 430만 원에서 315만 원, 네. 미래에셋이 하이닉스도 많이 했네요. 420에서 280만 원. 똑같이 33%씩 낮췄어요. 네, 그 신한에서 420만 원에서 270만 원, NH에서 410만 원에서 340만 원, 네. 대신에서 390에서 320, 삼성증권에서 350만 원에서 300만 원, 키움이 260에서 220, BNK가 185에서 148만 원 했습니다. 근데 BNK가 목표가 내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그 하이닉스 저점인 경우가 세 번을 그랬는데 다 그래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HSBC가 400에서 370만 원, 맥쿼리가 400에서 340만 원, 그리고 CGSI가 390에서 330만 원, UBS가 320에서 300만 원. 서커스 하나는 저도 처음 봤었는데 250만 원 목표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네. 153만 5천 원으로 내리면서 중립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고 컨센 자체도 그러면은 평균이 358만 원에서 328만 원 내려왔고요. 400만 원 목표가 이상이었고 7곳이 줄었습니다. 대체로에서 300만 원에서 349만 원 요 사이에서 14곳, 41%가 집중이 됐고 무게 중심이 이제는 300만 원 중반에서 300만 원 초반대로 초중반대 이동을 했고 투자 의견이 38곳입니다. 제가 38곳 다 전수 조사를 했어요. 목표 네. 그 보니까 36곳은 매수고 두 군데가 이제 중립 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2개월 선행 PER이 오늘 기준으로 3.978배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PBR도 2.3배 정도 되니까 7월 그 이 정도면은 뭐 지금 거의 130% 뭐 이상 이렇게 업사이드가 좀 있다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익을 의심한 향이 아니라 시장이 지금 불안의 주가에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배수를 낮췄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그러면서 이제 매수는 그대로인데 삼성전자와 달리 평균적으로는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비교했을 때는 매수는 우선순위니까 삼성전자는 이게 하향이 평균적으로 상향됐으니까 상향된 쪽으로 사는 게 좀 더 유리를 하겠죠. 근데 네. 하이닉스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격차는 두 가지가 곱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27년 이미 이익 전망 자체가 아까 처음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2.3배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배수가 또 이제 멀티플이죠. 또 네. 멀티플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게 아까 이제 보통 26년에 거의 비슷한데 27년, 28년도로 갈수록 이익의 편차가 되게 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247조에서 291조로 편차가 1.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대체 올해는 합의가 된 건데 내년도 하단이 BNK가 205조 1000억. 올해보다 줄어든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노무라가 468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2.3배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목표가 이렇게 차이 나고 그리고 28년도로 가면은 더 과간이에요. BNK가 61조 2천억.
61조요? 네. 그리고 최상단이 493조 6천억, 8배 차이 납니다.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네.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28년도가 이게 완전히 갈림길인 게 여기가 이제 논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BNK가 28년도 영업이익을 61조 2천억 을 잡는 거는 SK증권이 493조 6천억 잡았거든요. 그리고 삼성증권이 470조 8천억. 근데 다 이제 목표 주가는 12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27내년께 작용을 하는데 28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는 삼성증권은 피크아웃이 지금 없다는 입장입니다. 28년까지. 그런데 BNK는 이익률이 31%까지 내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년도 영업이익률을 31%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미론의 근거 자체는 그러니까 BNK는 올해 78% 영업이익률, 내년에 67.9%, 28년도에 31.2% 단계적으로 무너지는 그림을 잡아놨고, 그리고 키움도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중에 IB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4분기 디램 ASP가 마이너스 5% 그리고 낸드가 마이너스 7% 정도로 가정을 해서 4분기부터 감익으로 잡아놨어. 그래서 목표가 낮은 거예요. 키움도. 그리고 석화스 하나 같은 경우가 삼성 마이크론의 HBM 참여 확대로 해서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4분기 올해 HBM4의 점유율이 점유율을 하락한다. 그러면서 노무라는 하이닉스에 대한 PBR을 6배를 줬고요. 시라를 3.3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노무라가 보통 하나랑 SK랑 IBK는 퍼 10배 줬는데 JP모건이라고 유진하면 8배 뭐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대체로 이제 그 LTA와 이제 사이클을 어떻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인데 하나증권은 그 LTA가 감익의 이익률 하단을 과거 7에서 10%를 30%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게 맞으면 퍼 8배, 10배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이게 안 맞으면 다 PBR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이라 이렇게 보는 거고 요게 그래서 보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전망치가 이게 사이클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특히 이제 대체로 BNK 같은 경우는 너무 극단적이라서 그거를 좀 굳이 뭐 이렇게 봐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 뭐 그런 논리가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시고 또 노무라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좀 과하게 좀 얘기를 하는 건 측면이 있어요. 특히 CXMT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 11조 6이 아닌가 아니면은 그거 시총 1,700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좀 과하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너무 노무라 것도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평균 목표가 정도 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400조 이상이면 강세고 300조 미만이면 약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년까지 우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다른 회사로 좀 보기 그렇죠. 때문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정치는 하향 조정은 되고 있는데 3분기 전망도 영업이익 78조에서 83조 정도 2분기보다 더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60조 뭐였고 예, 그죠? 가격이 중요한데 한투에서는 3분기 디램 가격을 20% 올라가는 걸 보고 있고 SK증권에서는 19%, 다울에서 15% 두 자리 정도의 상승이 대체로 컨센이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범용 디램이 3, 4분기 연속 두 자리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대체로 HBM 가격이 내년에 2배 올라갈 것으로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가격은 그렇고 앞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때 그럼 반도체 비중을 본격 축소에 대한 보면은 만약 빅테크들의 AX 캐펙스가 컨센이 하향될 때 대체 아직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라든가 아니면은 HBM의 영업이익 중과세가 좀 둔화가 된다든가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뭐 LTA라든가 이런 신규 체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단절돼 버린다든가 그리고 4분기부터 만약에 진짜로 디램 가격이 꺾인다던가 이러면은 부진 조절을 해야겠죠. 이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근데 저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도 퍼 4배 밑이기 때문에 12개월 사인피 4배 밑에서는 너무 낙폭화되고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면은 뭐 갖고 있는 건 당연히 보유해야 되겠고 매수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과매도 구간인데 근데 다만 이제 같은 자금이라면은 삼성전자나 SK에서 둘 중에 뭘 샀냐 하면은 저는 좀 더 삼성전자가 모멘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파운드리 쪽이라든가 주주환원이라든가 그걸 봤을 때는 일단 하이닉스는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할 때까지는 잘 가져가시고 그러고 나서 판단하시고 현재 매수는 뭐 좀 삼성전자 쪽이 좀 나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